이제는 조금 더 그 응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PG 데이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에 통합 연비 변수. 그러면 우리는 이 MPG 중에 CTY와 HWY라고 하는 연비 변수가 있었어요. 이 연비 변수를 두 개를 합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합쳐가지고 연비 통합 변수,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그죠? 분석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MPG 데이터, 원본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계시고요. 파생 변수 하나를 만들어내실 건데 파생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도시 연비에 해당하는 CTY, 고속도로 연비에 해당하는 HWY 두 개의 연비 변수가 있는데 이 연비 변수를 통틀어서 그죠? 어떤 자동차 모델이 연비가 높은지 분석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 연비 변수 하나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자, MPG라고 하는 거고요. 자, MPG 이렇게 쓸 거고요. 자, MPG에서 어떤 거요? CTY가 있더라. 이게 도시 연비죠. 더하기 MPG 중에 뭐가 있더라? HWY 있더라. 그렇죠? 고속도로 연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그란 가로로 묶어요. 묶어서 나누기 2 하시면 이게 통합 연비 변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치 계산한 거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자, MPG라고 하는 원본 데이터에 파생 변수를 만드실 때는 대괄호 하셔서 홀더표 total이라는 변수명으로 만들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MPG에 해당하는 거에 토탈이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느리네 컴퓨터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mpg.head 해서 일부분만 출력을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카테고리 뒤쪽으로 total이라고 하는 이 연비 변수 통합된 거가 보이게 되네요. 자, 그래서 CTY, HWY 두 변수를 더해서 2로 나눴어요. 그렇게 한 거를, 그죠? 연비 변수에 해당하는 통합된 거, 뭐다? 토탈로 이렇게 만들어 보셨고, 결론은, 이 두 개 합쳐진 이 토탈이 보이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 보실 건데, 어떻게 분석을 하실 거냐면요. 일단은 MPG 토탈이라고 하는 거를 다 더해요. 다 더하면 뭐 금액 그 값이 나오겠죠. 그거 중에 MPG 개수로 나눌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렌부터 해볼게요. 렌 하셔서 MPG라고 하세요. MPG라고 하게 되면은 234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요. 자, 우리가 이 간단한 걸로 해보자. 다 똑같아요, 현재. 다 똑같은데, 토탈이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번에는? 이것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열별로, 혹시나, 그죠? 열별로 다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으로 해도 되고요. 어떤 특정 열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둘 다 좀 알아두시고 현재는 우리가 요거부터 하네요. MPG에 토탈이라고 하는 이 변수, 그죠? 변수를 더할 거야. 썸으로, 그죠? 썸함수로 더하고요. 걔를 렌을 통해서 MPG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다 더한 거를 이 개수로 나누는 평균에 해당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Shift Enter 하시면 결과가 20.14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도시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둘 다 합친 거를 개수로 나눴더니 20.14. 그래서 현재 MPG 데이터, 우리 MPG 데이터에 통합연비의 평균값은 20.14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민에 해당하는 메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요. MPG에 토탈이라고 만들게 되면은 그거를 뭐만 하시면 된다? .min이라고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이렇게 더해서 나눈 거랑 그다음에 바로 민한 거랑 같은 결과. 그래서 우리는 따로 파생 변수의 열을 만들어내면 이 민에 해당하는 함수를 통해서 금방 해결하실 수 있다. 내려갈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비에 해당하는 거가 고효율인지 저효율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 하나 올릴게요. 도입 실습 조건문을 활용해 파생 변수 만들기 두 개 하나 그죠? 이렇게 할게요. 만들어내시고요. 자, 변수 조합별을 해봤다. 우리가 두 개를 더했죠. CTY와 HWY 이렇게 더했는데 그렇게 외에 함수를 이용해서도 파생 변수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값을 반환하는 조건문 함수로 파생 변수 만들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전체 자동차 중에 연비에 해당하는 거를 충족해서 고연비 합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몇 대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비 기준값에 해당하는 거가 넘어서면 합격이라고 찍을 거고 넘지 못하면 불합격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면 환경검사 이런 것들을 요즘 자동차는 10년이었나? 예전에는 7년이었던 것 같은데 7년 이후에 어떤 검사장이 가죠. 검사장이 가서 이 배기가스에 해당한 거가 나오는 거를 얼만큼 나오는지 측정해서 그 측정치에 해당하는 거가 기준치 아마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기준으로 정했던 그거를 넘어선다. 그러면 뭐다? 불합격. 그죠? 넘어서지 않고 좋다 하면은 합격.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텍스트 하나 올려놓고 볼 건데 1점 기준값 정하기. 그래서 이 기준값에 해당하는 거는요. 3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3개 할 거고 기준값이 있어야 거기를 기준으로 패스 페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 통계량에 해당하는 describe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통합 연비 변수 토탈에 해당하는 평균 중앙값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MPG 원본 데이터에서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 거기에 describe에 해당하는 거 컨트롤 스페이스 바 이런 거 해보라고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해보 동한가로 어제 배웠던 거 조금씩 제가 또 그죠? 녹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자, MPG 토탈에 해당하는 거에 describe, 그렇죠? 묘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통해서는 뭘 하실 수가 있더라? 기초 통계량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그죠?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25%, 50%,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들 중에 우리가 현재 필요한 거는 뭐다? 네, 평균에 해당하는 mean이에요. 그죠? 평균에 해당하는 mean, 그죠? 그 다음에 중앙값에 해당하는 거, 요 50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죠? 거의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예. 중앙값하고 평균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요소를 더한 후 개수로 나누는 거, 이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다? 중앙값이 있어요. 중앙값은 값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특정 영역에 많이 몰려있는 이 부분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앙값,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중앙값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중간으로 하죠. 중간값으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값이 만약에 234개죠, 현재. 200개로 합시다. 200개 중에 의 위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중간값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값이 이제 쭉 나열돼서 나오실 건데, 그 나열된 것 중에 이제 중간에 위치하는 값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간값입니다.
있고 지금은 중앙값이 또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요 명칭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여기 지금 50%돼 있거든요. 50%.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위치하는 이게 중간이고 중앙값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할게요. 100개 중에 50, 그죠? 퍼센트. 그러니까 50의 위치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거나 저거나 비슷하고 이거 두 개 비슷하거든요. 중간값이라고 얘기하고 중앙값을 얘기하는 거는 두 개가 똑같이 쓸 때가 대부분 많아요. 똑같이 쓸 때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평균하고 중간값, 중앙값, 그죠? 요거랑 얘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쓸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얘랑 얘랑은 똑같은 얘기라서 100개로 합시다. 100개로 하시는 게 눈에 잘 느낌이 오시니까 50%라고 지금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값이 100개가 있다. 그 중에 50등의 위치.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값 100개 중 100개 중 50개 50등 등. 네.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자,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정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히스토그램이라고 있어요.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거는 히스토리를 아시죠?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거는 현재까지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쌓아놓은 뭐 이런 것들을 히스토리. 예를 들면 역사 같은 게 히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차트로 표현하자.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연비 분포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계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됩니다. 히스토그램이 있고 분포 이렇게 있는데 퍼져 있는 정도예요. 이거. 퍼져 있는 정도. 데이터가 펴져 있는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 이거고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거는 히스토리를 좀 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자, 분포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합시다. 분포를 시각화하는 도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는 이 빈즈에 해당하는 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빈즈 이거는 구간의 개수를 나눠줘요. 하는 옵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 건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아직까지 서버가 좋지를 않아서 시각화에 해당하는 거는 출제는 되지는 않아요. 출제는 되지는 않는데 우리는 실제 실전에서는 시각화가 없으면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데이터 양이 많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 눈으로는 그 패턴에 해당하는 걸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각화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 것들의 첫 번째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히스토그램은 값에 해당하는 빈도를 막대 길이로 표현한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래서 값에 해당하는 빈도 여기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 값의 빈도를 막대 길이로 표현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값의 빈도를 막대기로 표현하다 보면 어떻게 그 데이터가 전체가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합쳐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값의 빈도를 막대기로 표현했고 그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분포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분포를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값들이 많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 때 쓰는 함수가 df의 플롯이라고 하네요. 자, 원본 데이터가 df고 거기에 플롯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차트. 그 다음에 이 종류죠. 뒤에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판다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요거는 지금과 같은 문법을 써요. df의 원본 데이터, 플롯, 차트, 도표, 리스트, 차트 종류 이렇게 이제 그 문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df라고 되어 있으니까 df에 해당하는 우리 데이터는 지금 mpg 중에 토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원본 데이터고요. 이 원본 데이터에서 플롯을 그려내실 거예요. 자, 어떤 플롯? 히스트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 플롯. 그죠? 자, 이렇게 동작을 시켜볼게요.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 중에
밑에 들어가는 거는 현재 토탈입니다. 토탈이고 토탈을 해당하는 건 현재 통합 연비 변수였어요. 그래서 통합 연비 변수에 해당하는 거가 한 11kg 정도부터 38, 39 이 정도 들어가 있네요. 이 정도. 우리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일 퍼 갤런에 해당하는 단위기는 한데 우리는 그냥 킬로미터 퍼 리터라는 단위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들이 있는데 자동차들의 연비가 11부터 39 영역에 분포하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가장 많은 분포를 찍고 있는 곳이 한 21, 2, 이 정도에 해당하는 곳. 그래서 자동차별로 21에서 22 연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래서 한 15 정도에 해당하는 차종이 또 많이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비, 제 차량이 이것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기준에서, 킬로미터 퍼 리터 기준에서 제 차량이 니로 하이브리드인데, 니로 하이브리드를 봤을 때는 한 평균적으로 통합으로 봤을 때 23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이게 뭐, 운전 습관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휘발유 차들, 이런 차들은 한 15에서 18 유영역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옛날 데이터예요. 옛날 데이터인데, 물론 이 기준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MPG 데이터의 그 통합 연비 변수, 걔는 22 정도에 해당하는 차종이 많더라.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분석을 봤더니, 자, 현재 토탈의 평균과 중앙값은 약 20이다. 이거는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평균에 해당하는 거와, 그 다음에 중앙값, 이거, 그죠? 20에 해당하는 수치들이고, 자, 연비가 20에서 22 사이 모델이 가장 많다. 이거는 밑에 보시는 히스토그램, 요거 갖다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비 대부분 25 이하고 25 넘기는 자동차 모델은 많지 않더라. 그래서 25, 이 밑에 있고, 이 위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데이터 분석할 때 이게 뭐 이랬는데 이게 그냥 데이터 분석이에요. 심플한 거. 근데 뭐다? 지금 변수가 우리가 많지 않죠. 하나 갖다가 변수를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변수가 많아져요.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에 해당하는 게 되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하실 때는 지금 좀 심플할 수 있지만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기준값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값에 해당하는 거를 20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초통계랑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두 개를 봤더니 연비 20을 넣게 되면은 데이터 자체도 많지도 않고 고연비죠. 결국에는 그렇죠? 고연비 자동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20을 밑에 가시면 어떻게 된다? 저연비에 해당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탈에 해당하는 변수를 20 넘으면 합격으로 할 거고 넘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분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코드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내려주시고 자 여기에 자 2점 하셔서 합격 한정 변수 만들기 컨트롤 A T 3번 B 1번 띄어쓰기 없애기. 자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서로 이제 다른 값을 반환하는 조건문 함수 이런 것들을 해보실 건데요. 얘는요 numpy 패키지에 웨어 조건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SQL 같은 이 DB 언어를 배우셨으면은 웨어라는 게 조건 구문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numpy를 왜 갑자기 가져오냐면은 numpy, if 둘 다 하실 수 있는데
수치 연산,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그 판다스를 하시고 있어요. 판다스라고 한다는 얘기는, 판다스는 엑셀 데이터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엄청 많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 연산 그냥 그 if로 하시면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 로켓 발사하는 이 계산까지 하는 이 numpy 패키지를 통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mport로 하셔서 numpy를 데리고 올 건데, numpy smp 이렇게 하실 건데, numpy 같은 경우에는 판다스랑 거의 계속 붙어 다닌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요? 이 배열 연산. 자, 배열 연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 행렬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통계치 계산. 통계치에 해당하는 거 아까 뭐 카운트 민 뭐 이런 애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numpy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수치 연산에 자주 사용되는 패키지, 판다스랑 같이 다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mp.where라는 조건 구문을 우리가 보실 건데요. 이 첫 번째 이 부분이 조건을 쓰는 거예요. if 구문에 해당하는 똑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네요. 자, 조건 쓰시고 이 조건이 맞으면 이 조건이 맞을 때 출력하는 구문을 여기다. 조건이 틀리면 틀릴 때 표현하는 구문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영역을 조건이라고 하고 2번 영역을 조건이 맞을 때 출력되는 값. 그다음 3번 영역은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출력되는 값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가자. 그런 코드를 짜실 건데, 자,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이겁니다. mpg. 자, 토탈이라고 하는 거 요걸 한번 뽑아 보시고, 그랬더니 0부터 233, 그래서 234개의 행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뽑아 왔어요. 이렇게 뽑아 오신 것들 어떻게 해야죠? 자, 20보다 큰 거 보여줘.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켰더니 20보다 큰 거는 true, 20보다 작은 거는 false인데 지금 false는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땡땡땡 안에 아마 false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서 이렇게 일단 먼저 조건 구문을 쓰셨고 얘를 이제 조건 구문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감싸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 mp.where 하셔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 쉼표 찍고 20이 넘어서면 현재 상황에서 true 값이면 패스라고 할 거고, 현재 입장에서 이 중간에 이제 false가 나오실 건데 false에 해당하는 거는 fail 이렇게 찍자.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한번 돌려보시고 그랬더니 쭉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패스가 쭉 앞쪽에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뒤쪽에 fail에 해당하는 거가 쭉 또 보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20 이상일 때는 패스, 20 미만일 때는 fail 이렇게 해서 전체 어레이로 보여주네요. 자, 이게 이제 어레이라고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엑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어레이 데이터예요. 어레이 데이터고 이렇게가 234개가 노출이 됐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 자, 어떻게 하자?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어디다? mpg에. 근데 파생변수 테스트라고 하는 열을 하나 만들었어. 자, 만들어서 넣고 mpg를 실질적으로 앞쪽부터 5개 데이터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게 뒤에 생겼고요. 이 20 이상이 되는 건 패스로 20 미만에 해당하는 거는 fail로 표현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20을 기준으로 패스 페일에 해당하는 게 잘 부여돼서 확인이 되더라.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패스와 페일에 해당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각각 몇 대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할 때는 텍스트 하나 올릴게요. 자, 3점 하셔서 컨트롤 A 샵 3개 B 하나 없애주고. 자, 그래서 이제 빈도표 얼마나 자주 있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패스가 몇 개 있고 페일이 몇 개 있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도표에 해당하는 거가 종류별로 값이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건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아주 많이 써요. 이거 제가 오늘
실전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있고, 오후에는 아마도 이제 끝나기 전에, 대학 도서에 해당하는 거, 그런 거가 실제 현업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이 판다스를 통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자, 그래서 현재 value count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value는 값이고 counts는 개수. 그래서 값의 개수에 해당하는 걸 표현해 주는 함수가 value counts입니다. 그래서 mpg라고 하는 이 원본 데이터에 테스트라고 하는 열이 있고, 거기에 value counts라고 하는 함수를 걸어주시면은 각각의 패스와 페일에 해당하는 결과값의 개수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 이상인 거는 128대가 있고 20 미만의 데이터가 106개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합격을 받은 게 128대, 불합격 받은 게 106대, 그런 것들을 또 우리는 눈으로 시각화를 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4점 이렇게 하셔서 막대, 그리고 빈도 표현하기 이렇게 하셔서 이 세 번, B 한 번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MPG 테스트의 value counts가, 그죠? 패스 페일에 해당하는 거가 개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카운트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MPG의 테스트, 그 부분에 값들을 가져올 거예요. value counts 값들을 가져오시고, 이 값들에 해당하는 거를 어디다 넣자? count underbar test라는 변수에 넣자. 넣고 걔네들을 출력하죠. 출력을 하셨고, 이 출력된 거를 가져다가 뭘 하자? 차트로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게 원본 데이터고, 원본 데이터를 플로우, 그치? 차트 만들 건데,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는 바 차트, 그죠? 바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결과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네요. 그죠? 패스 페일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네요. 이렇게 떨어지고. 자, 걔네들의 축이 지금 패스 페일이 우리 눈에, 그죠? 좀 좋지 않게 각도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축의 이름을 회전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고요. 자, 회전시킬 때는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걸 씁니다. 로테이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죠? 그래서 회전시키다 라고 하는 로테이션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로테이션. 한마디로 바라고 하는 이 동그란 가로 안에 로테이션 제로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수평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 넣으시고, 자, 여기에다가 로테이션 제로라고 쓸게요. 그러면 0도로 만들어줘라. 현재는 뭐예요? 90도로 틀어져 있네요. 근데 그거를 0도로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를 90도로 다시 틀었을 때 결과값이 90도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에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고, 가끔 가다가 45도 이런 식에 해당하는, 그죠? 것들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조밀하게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또 45도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뭘로 하자? 0도로 하자. 확인하시고, 자, 내려가시면은 중첩 조건문이라는 게 나오네요. 현재는 우리는 패스 페일에 해당하는 두 가지 조건을 보셨는데, 이번에는 조건문에 해당하는 거를 중첩, 두 개를 합치거나 세 개를 합치는 이런 것들로 이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를 세 개로 지금, 혹은 뭐 세 개, 두 개 이상으로 막 나눌 때 이런 것들을 중첩 조건문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이 ABC 세 종류의 연비 등급으로 분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탈이 30 이상일 때는 A 등급으로, 그죠? 다음에 20에서 29는 B, 20 미만일 땐 C,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이제 한 번을 해보셨으니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do it. 필수. 중첩. 조건문 활용하기. 컨트롤 A. 두 번 찍고 B 한번 하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다? 이거지. 이거라서 이 부분을 캡처로 뜨고 자, 여기다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 하셔서 넣어주시죠. 넣어주시고 자, 얘를 보고 우리는 코드를 짜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라고 하나 올려놓고요. 1번에 연비 등급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1점 연비 등급 변수 만들기 컨트롤 A 세 번 찍고 B 한 번 엔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 세 가지 등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레이드라는 변수, 한마디로 파생 변수 만드실 거예요. 그렇고 이 세 가지 등급이기 때문에 그 웨어 조건 구문에 해당하는 거를 중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네요. 자, 첫 번째 거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MPG 토탈에 해당하는 거가 뭐다? 30 이상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기 때문에 numpy.where 이렇게 조건으로 첫 번째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앞에서는 이제 패스페일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였죠. 두 가지였는데 이번에는 A죠. 첫 번째는 A 등급이고 이 페일일 때 보여줘야 되는 곳에 또 조건을 추가해서 쓰시는 거야. 토탈 하셔서 이번에는 20 이상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20 이상부터 30 이상이니까 29까지겠지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29.9 뭐 이렇게 이제 소수점 단위로 표현하면 그 범위일 때는 B라고 표현할 거야인데 여기다가 위어 조건 구문을 또 써줘야 되겠죠. np.위어 동그란 가로 이렇게. 자, 그게 아니면 뭐다? C라는 거를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C라는 거 표현하는데 현재 여기가 아니면 그죠?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가로를 잘 보세요. 가로를 잘 봤더니 자, 여기서 A 그 다음에 np.where 해서 자 했는데 여기 지금 가로 두 개로 끝나거든요. 가로 두 개로 끝나요. 두 개로 끝나서요. 어디가 비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가 비어있는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는 가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는 가로 또 있네요. 여는 가로 또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해당하는 것과 자 일단은 모르겠다. 잠깐만요.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해봤더니 에러가 뜨네요. 아마 신텍스 에러. 끝에가 지금 안 닫혔다 이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닫아보세요. 닫아보면은 여기에 이게 뜨네요. 그치? 이게 회색으로 음영이 돼요. 그치? 그래서 요 닫는 거는 여기 닫는 거였고 여기 닫는 거는 여기 있네요. 그쵸? 그래서 그게 요게 어떤 에러냐면요. EOF라는 에러네요. EOF라는 에러는 end of file의 약자예요. 그래서 맨 끝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끝이죠. 그죠? 끝인데 여기가 지금 안 닫혔어. unexpected. 그죠? 안 닫혀서 passing 해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로 일단은 만들어내면 이제 문법 오류는 없어요. 문법 오류는 없고 각각에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서 20에서 29면 B라고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 미만이면 C, 그죠? 그 다음에 20 이상에 해당하는 거 A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각각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확인이 다 되셨으면 그거를 파생변수 열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는 하셔서 mpg 원본 데이터고 거기에 파생변수 열은 그레이드라고 이번에는 할 거다. 그죠? 할 거고 이제 정렬이 틀어졌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그죠?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동작을 시켜도 에러는 안 납니다. 에러는 안 나요. 에러는 안 나고, 눈에 보기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문법은 솔직히 말해서, 네, 이게 맞습니다. 실제 문법은 이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논리적인 구조예요. 그죠? 여기가 아니면 일로 내려간다. 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true일 때, 여기가 얘 입장에서 false일 때, 그죠?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그죠? 눈에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이제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하신 다음에는 이제 헤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데이터 일부분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맨 끝에 그레이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비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을 표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뭐다? 그레이드라고 하는 파생 변수 열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외어 조건 구문, 그죠? 여러 개를 중첩해서 쓰실 수 있더라.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그렇게 된 거를 현재 다시 또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카운트 언더바 그레이드에 집어넣고 시각화를 하시다. 그래서 텍스트 올려서 2점 하셔서요. 빈도표와 앞에 그래프로 연비 등급 살펴보기. 컨트롤 A. 네, 3번 찍을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MPG 원본 데이터에 우리는 그레이드라고 하는 파생 변수 열을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value counts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가지고 올 수가 있더라. 이 개수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count underbar grade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고 자, 걔들의 결과값을 확인했더니 각각의 결과값이 B, C, A로 표시가 되면서 B에 해당하는 등급은 118개 데이터가 있고 C는 106개, A는 10개가 있더라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을 통해서 뭘 그려내자? 차트 그려내자. 나다 클릭을 해서 복사하셔서 넣고 거기에 대한 거를 바 플롯으로 그려내겠다라는 건데 앞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로테이션 제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여지는 거, 로테이션 제로를 안 하시면은, 디폴트 값이 90이었죠, 아까? 90이었다는 거 돌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차트에, 요 부분에 나오는 레이블이라고 하죠. 레이블에 해당하는 거를, 0으로 하셔야,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보실 수가 있더라. 자, 근데요. 자, 출력된 빈도표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순서가 BCA예요, BCA. 그래서 우리는 ABC로 나오는 게 좋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쓰는 거가 이제 sort inde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 하나 올리고 시작하죠. 자, 이렇게 3개 하시게요. 알파벳 손으로 막대 정렬하기 하셔서 B. 자, 이렇게 확인이 됐고, 자, 현재 나오는 게 BCA예요. BCA라서 우리는 이 카운트 그레이드 자체가 뭐래요? 빈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대요. 한마디로 큰 값에 해당하는 걸 앞에 보여주는 거. 이게 더 효율적인 구조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효율적인 구조인데 알파벳 순으로 정렬 이렇게 한 다음에 그죠? 그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다? 앞에서 했던 거에 복사할게요. 컨트롤 A, 컨트롤 C. 뒤에다 넣으시고요. 자, 여기 한 거를 소팅을 해요. 소팅 이렇게 하실 건데 소트 인덱스. 그래서 이 소트 인덱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ABC로 결과값이 나오더라. 그죠? ABC로 결과값이 나온다. 이렇게 된 거를 차트를 그려내시면 돼요. 그죠? 복사하셔서 그려내시면 ABC 순서로 나온다. 그 얘기죠.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려가셔서 지금같이 하는 것들을 메서드 체이닝 방식이라고 하는데, 메서드는 그냥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함수고, 함수를 체인, 여러분들 그 자전거 보면 체인 있잖아요. 체인처럼 이렇게 엮는 거예요. 이렇게 엮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원래는 value count와 sort index를 따로따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그거를 한 방에 점을 통해서 연결해서 표현하실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메서드 체이닝 방식이 더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메서드 체이닝 방식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이 문법이다. 내려가서 그래서요, 우리는 필요한 만큼 범주를 만들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는 A, B, C, D라고 하는 결국에는 등급 하나를 더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래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30, 20을 통해서 30보다 큰 거는 A, 그 다음에 20부터 29까지는 B, 그 나머지는 C라고 했는데, 여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눴네요. 그죠? 이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대로 가져오죠. 자, 여기다 넣으실 건데, 요거 텍스트 하나 올려서, 필요한 만큼 이거 쓸게요. 세 번 누르고 B 한번 띄어쓰기 없게 만드세요. 하시고, 자, 지금 이제 변경사항이 이 파생 변수는 그레이드 2라고 만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웨어 조건 구문에 해당하는 것과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 하나를 그냥 가져다가 붙이세요. 그죠? 붙이고 또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또 붙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25라고 이렇게 바꾸시고 B라고 합시다.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는 걸 또 20이라고 바꾸고 C라고 할게요. C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D라고 합니다. 닫는 거 3개 닫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닫아주시고 동작을 시켜주시면은 A, B, C, D 등급으로 나눠주실 거예요. 그렇죠? C, D 이렇게 나눠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는 이제 없죠. 시각화 해보세요. 시각화. 요거 만들어내세요. 그죠? 요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해보세요. 이 순서대로 해서 만들어보세요. A, B, C, D가 나오셔야 돼. 먼저 해보십시오. 지금 쉬는 시간 다 와가니까, 아니네, 우리가 맞나? 30분에 쉬기 3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2분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시니까 1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쉬었다 가죠. A, C, D, 등급 연습 만들기 놓고,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차트 만들어 내셔야 돼요. 차트 만들어 내셔야 돼요. 순서대로 만들어요. 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레이드 2를 통해서 뭘 하려? A, B, C, D 등급의 개수를 표현을 하고요. 소트 인덱스를 통해서 그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거를 바플롯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결론은 뭐다? 연비가 안 좋은, 결국에는 연비에 해당하는 기준치가 20 미만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가 가장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다고 하시면은 숫자 3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네. 혹시라도 지금 하셨던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쉬는 시간 이용해서 저한테 채팅 하시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현재 10시 15분입니다. 10시 30분까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죠.